2026년 4월 어느 수요일, 이란과의 대결은 이제 반이란 진영이 이스라엘과 미국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은 이란 정권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의 군사적 지원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중 충격입니다. 중동에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맞선 연합이 커지고 있고, 유럽 측에서는 워싱턴을 끝까지 따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블록 간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이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에게 공세를 유지하라고 마쿠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예전처럼 지역을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약해질 때까지 아랍에미리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에 참여할 의향을 이미 밝혔습니다. 바레인도 외교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미국의 지지를 받는 제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상선 항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테헤란이 항로, 항구, 석유, 미사일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트럼프의 완전한 실질적 동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가 이스라엘로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은 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시고넬라 기지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전쟁에서는 항로, 기지 또는 물류를 차단하는 것이 전장의 판도를 바꿉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워싱턴과 트럼프의 동맹국들에게 가장 뼈아픈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유럽의 일부는 이란 정권에 무기를 넘기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테헤란을 돕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을 어렵게 만들고 물류를 지연시키며 억제에 기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혁명수비대는 여전히 저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P는 이 분열이 위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도합니다. 트럼프는 더 강력한 지원을 거부한 유럽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국가들이 자신의 에너지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비난이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런던, 파리, 그리고 다른 유럽 정부들을 향해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는 3월 31일 미국이 2, 3조 안 군사작전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워싱턴이 이미 하나의 가능한 종착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밝힌 목표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미사일, 드론, 방공, 그리고 핵 위협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작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란 정권의 권력 구조를 타격하여 그들의 공격 및 지역 위협 능력을 줄이려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쟁과 국제 에너지 수출의 어려움 때문에 3월에 오펙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에는 공급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 디젤과 항공유 같은 연료의 부족 등으로 유럽에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공유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걸프 지역 아랍권과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지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 정권의 안전, 그리고 이 지역의 부가 지나가는 경로에 대한 통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입지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리스타머는 전쟁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항해 보호를 논의하기 위해 35개국과의 회의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점도 보여줍니다. 걸프 국가들이 압박과 행동을 요구하는 반면 많은 유럽인들은 전후 구상, 억제, 외교에 더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것이 주저함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은 더 이상 폭탄, 미사일, 드론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입지 다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테헤란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는 아랍 국가들이 있고, 이들은 프랑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apoiar ou até estimular mais pressão. 다른 한편에는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분쟁에 완전히 휘말리는 것을 피하며 트럼프를 끝까지 따르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유럽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메시지는 냉혹합니다. 중동에서 이란에 반대하는 세력은 커지고 있지만 서방 세력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전쟁 중에 서로를 억제할 때마다 정치적 후퇴 하나하나가 여전히 건재한 그 정권에 산소를 불어넣는 셈이 됩니다.